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 불거진 유명인들의 학폭 폭로 사건. 그동안 대중의 사랑을 잔뜩 받던 아이돌, 배우, 운동선수들까지 사실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가해자였다는 사실에 대중이 크게 충격을 받았고 강한 비판이 이어졌죠. 이런 혼란 중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한국에서도 학폭은 심각한 범죄로 점차 인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학폭 또는 교내 괴롭힘이란 말이 이제는 널리 통용되고 있지만 과거 제가 학생이던 90년대에만 해도 이지메라는 단어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지메는 집단 괴롭힘이라는 일본어인데요. 한국어로 굳이 번역을 하면 왕따라고 볼 수 있죠. 이 끔찍한 단어가 시작된 일본에서는 사실 이지메의 수위가 단순한 따돌림 정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빵셔틀을 포함해서 정신적, 신체적 폭력에 더 나아가 성폭행까지 자행되는 악랄한 범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일본은 이 학폭 문제가 사회적으로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다 보니까 혹여 연예인들이 학창시절에 내가 일진이었다, 내가 누군가를 괴롭힌 적이 있다라고 말해도 그저 방송 소재, 어떨 땐 나아가서 영웅담처럼 취부된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은 이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둔감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일본에서 지난 2010년 다소 이해하기 힘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일본의 천황이자 당시 왕위 계승 서열 1위 나루히토 왕세자의 외동딸이었던 아이코 공주가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놀랍게도 그 이유는 교내 괴롭힘 때문이었죠. 사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아이코 공주는 두 사진에서 현저히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무려 반년 만에 심각한 이지메를 당해서 스트레스로 굉장히 수척해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동안 동료 학생들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헤드락을 걸거나 발차기를 하는 그런 직접적인 신체 폭력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물며 일본의 아이코 공주도 이런 일을 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해자들이 그 이후에 어떠한 처벌도 제대로 받지 않았고 오히려 야, 내가 공주를 괴롭혔어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닌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더 논란이 되었습니다. 정말 일본에서는 이 학폭이 얼마나 만연하게 퍼져 있는지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 와중에 비교적 정말 최근에 한 일본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또 다른 이지메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도 충격적입니다. 정말 이런 일은 일본이라 가능한 건지 묻고 싶을 정도인데요. 때는 지난 2018년 여름, 일본의 효고현 고베시에 있는 히사시스마 초등학교에 20대 남성 A씨가 교사로 갓 부임해 오게 됩니다. 그는 중학교 시절부터 교사가 되기를 꿈꿨고 가족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대학교에서 선생님이 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했던 인재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채용시험까지 합격을 해서 꿈에 그리던 선생님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하지만 기대에 부풀어 있던 그가 마주한 곳은 정말 전혀 상상 밖의 세계였습니다. 아니, 지옥과도 같았죠. 문제는 학생들이 아닙니다. 바로 A씨의 동료 교사. 당시 히사시스마 초등학교 교사들 간에는 체계적인 권력이 존재했다고 하는데요. 그중 가장 꼭대기에 일명 여제라고 불리는 하세가와 마사요가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40대 여성이던 그녀는 교장도 무시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의 바로 밑에 2인자로 불리는 시바타 유스케, 그리고 다시 그들을 다루고 있는 시토미 타카시와와 사사다히 데카즈가 있었습니다. 아주 체계적이죠. 이들 모두 30대 남성 교사였는데 소위 권력자였던 하세가와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종의 수행원 역할을 담당했던 겁니다. 초등학교에 부임한 이래 A씨는 이 4명으로부터 아주 조직적인 악랄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쓰레기야 등신아 같은 욕설로 시작이 됐는데 점점 실수인 척 발을 밟기도 하고 A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걷어차기도 했죠. 성인들끼리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게다가 A씨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혹은 그냥 심심하다는 이유로 강하게 헤드록을 걸어서 A씨가 호흡곤란 상태가 되기도 했어요. 한 번은 두꺼운 종이 심지로 그를 때리기도 했고 어떨 땐 너무도 유치하지만 그의 가방에다가 얼음을 넣어서 또는 물을 부어서 학생들에게 나눠줄 프린트물을 망쳐버리기도 했죠. 이런 괴로운 상황 속에서 A씨는 사실 신참 교사였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 성격상 차마 이들에게 화를 내거나 반항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가 새 차를 뽑아서 신나게 학교에 끌고 온 날이었어요. 가해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주차장에 세워진 차 지붕 위에 올라가서 발로 마구 밟아댔고요. 차문을 열고 들어가서 안에다가 토마토 주스를 부어버리기도 하죠. 30대 어른이 했다기에 너무도 유치하기 짝이 없는 괴롭힘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집요하게 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는데요. 그런데 가혹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A씨는 평소에 매운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걸 알고 있던 가해자들은 실습실로 A씨를 데려가더니 입에 억지로 매운 카레를 밀어 넣었죠. 그래서 교사 A씨가 막 애원에 가깝게 울부짖으면서 나는 매운 걸 못 먹는다 라고 소리쳤지만 그들은 오히려 깔깔 웃으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심지어 뒤에서 그를 단단히 잡고서는 카레를 눈가와 입에 발라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만들기도 하죠. A씨는 괴로워하다가 결국 제대로 앞이 보이지 않은 채 실습실을 빙빙 돌다가 구토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도 잔인하게 가해자들은 이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했고 동영상으로 고스란히 남겨둡니다. 그런데 과연 피해자는 이 A 교사 한 명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외에도 학교에서 일하고 있던 20대 여성 직원 2명, 그리고 또 다른 남성 직원 1명도 이들의 표적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언어적인, 신체적인 폭행 외에도 성적인 학대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성희롱은 일상적이었고 남성 교사에게 다른 여자 교사한테 음란 메시지를 보내라! 라고 강요, 협박을 하기도 하죠. 심지어 한 남성 교사한테는 저 여성과 성행위를 한 뒤에 그 증거 사진을 촬영하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겪은 선생님들은 이후에 입원 치료를 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렸죠. 그 외에도 이번엔 학생들한테 가서 저 선생님 말은 듣지 않아도 된다! 라고 권위를 떨어뜨리는 말을 하기도 정말 이건 너무도 상식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모두 한 교내에서 선생님들 간에 벌어진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러던 2019년 6월에 참다 못한 동료 교사 한 명이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 모든 사실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너무도 안타깝게도 달라지는 건 없었죠. 교장은 말로만 주의를 주었을 뿐이고 이후에 오히려 가해 선생님들은 자신을 고발한 이 사람들을 색출하겠다면서 더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타깃은 돌고 돌아 다시 A씨로 선정됩니다. 그는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매일 구토를 할 정도로 급격히 건강이 악화됐어요. 2019년 7월 이 사건은 일본의 교육위원회까지 보고되는데 이때 A씨가 어떻게 된 거냐라고 진상을 묻는 이들에게 저는 교원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거짓 대답을 해버리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교장의 협박 때문인데요. 시바부토 치카라라는 교장 선생님은 이 가해자들과 워낙 친했고 학교 내에서 뿌띠 히틀러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을 정도로 아주 강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주범이었던 하세가와를 이 학교로 스카우트한 것도 교장 본인이었죠. 그는 A씨한테, 그러니까 교사 A씨한테 너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만약에 사실을 알리게 되면 영영 교사 생활을 박탈하겠다 라고 협박합니다.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을 보내던 A씨는 드디어 같은 해 10월 경찰에 모든 것을 알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 덕분에 교사 이지메 사건이 일본 열도에 퍼지게 되죠. 이 사진은 실제 가해자들의 모습입니다.
언론을 통해 이들의 얼굴이 모두 공개되었는데 정말 외모만 봤을 때는 어떤 학교에서든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교사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네티즌들 사이에서 아니 도대체 어쩌다가 이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성인 이지매를 자행했는지 그 원인에 대한 추측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워낙 교장이 권위적이어서 또는 학생들한테 인기 많은 젊은 교사들을 질투해서 그러다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진 진짜 이유는 너무도 황당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장애인 흉내를 냈는데 그걸 보고 웃지 않아서 이 모든 게 시작됐다고 얘기하죠.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 장난이 한 사람을 짓밟는 참극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후 주동자인 하세가와는 학교에서 퇴직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사과문을 내게 되죠. 저는 그저 피해자를 귀여워했을 뿐인데 이렇게 돼서 너무 힘들다. 내가 학생들 앞에 설 수 없게 돼서 너무 슬프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 같은 발언인데요. 뿐만 아니라 다른 가해자들 역시 하나같이 피해자가 싫어하는 줄 몰랐고 재밌으면 그만 아니냐 라고 진술합니다. 이후에 이제 조사가 이어지면서 주동자였던 하세가와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폭력적으로 멱살을 잡고 의자를 빼서 일부러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폭로가 이어졌지만 이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처벌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밝혀진 또 다른 사실은 가해 교사들 중에는 학생 주임도 있었고 또 이 학생들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지도 교사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었죠. 아이들한테 학생들에게 이지매는 해선 안 되는 거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학교 내부만의 일이 아닙니다. 학교에 재학 중이던 초등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알려졌고 아이들은 충격을 받아서 등교를 거부하기도 하고 또는 남아있던 영상, 그러니까 선생님이 매운 카레를 막 억지로 먹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영상으로 사람들이 너무도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학교가 심각성을 인지했어요. 그리고 급하게 학부모 회의를 열었죠. 그런데 학교가 제시한 대응조차 너무도 황당합니다. 이제 학교 급식에서 카레를 빼겠다. 그리고 매운 카레 동영상이 촬영된 그 실습실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겠다라는 조치입니다. 학부모들조차 너무 황당해서 웃음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죠. 그런데 또 다른 분통 터진 일이 있습니다. 바로 가해자들이 받은 처벌 수위. 가해교사 4명과 교장은 이 사건으로 인해 유급휴직을 받게 됩니다. 당장 퇴직을 받아도 모자랄 마당인데 잠시 학교를 쉬는 정도로 끝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나고야 대학의 우치다료 교수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학교라는 곳이 워낙 특수한 곳이다. 외부의 개입 없이 자립적으로 이제 커야 한다는 신념이 강한 곳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도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게 아니라 학교라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일본 내에서는 당연시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 또는 교사들 간의 폭력이나 왕따 문제가 생겨나도 이걸 내부적으로 처리할 마땅한 규정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황당합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 우리나라에도 집단 따돌림은 피해자의 사회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걸로 정당화되는 일들이 있었죠. 또한 어른들은 그냥 애들은 다 원래 싸움에서 크는 거야 라면서 안일하게 문제를 방관했습니다. 그저 친구들끼리의 좀 심한 장난이라고만 여겼던 학폭. 하지만 오늘 사건을 통해 그 폐쇄적인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 외에 어른들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고 있는 현실. 모두가 공감하듯 학폭의 질긴 끈은 이제 끊어져야 합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